제가 뼈저리게 느꼈냐면은 제가 집에 있는 빨간 바지 입고 오랜만에 외출하려고 했더니 제 중학생 아들이 저보고 관종이라고 놀리더라고요. 얘는 옷을 사러 가면은 다 회색 아니면 까만색 옷만 골라요. 색깔 있는 옷을 권하면 못 입습니다. 관종 소리 들을까봐. 이런 사회가 된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회기라를 통해서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옷 입고 다니면 상처받는 일 생길지 모르니까 똑같이 교복을 입고 다니고, 다른 반찬 싸갖고 오면 상처받는 일 생기니까 급식으로 똑같이 먹어라. 중산층들은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똑같이 살아라. 그게 평등한 사회다.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도시의 모습입니다. 세종, 강남, 송도, 판교가 다 똑같은 모습이고요. 아파트 간판 떼고 나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거의 60%가 비슷하게 생긴 집에 삽니다. 그러면 생겨나는 문제는 여러분 집이나 저희 집이나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과 내 집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집값밖에 안 남습니다. 회기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기라가 되면은 가치 판단 기준이 정량화가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가치관이 정량화되어 있어요. 집값, 성적, 연봉, 키, 체중 이런 걸로 하죠. 중산층의 모습은 30평형대 아파트에 살면서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타고 몇 억짜리 이상의 집에 살고 뭐 이런 거예요 다. 프랑스의 중산층의 모습은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몇 개 대륙에 여행을 다녔어야 되고 자기만의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산층이거든요. 가치관이 우리나라 사회는 정량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획일화를 당장 멈추고 다양성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간 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학교 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뭐 학교를 자연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 나갈 그런 저층형이 안 된다. 그럼 빈 교실을 부숴서 테라스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옥상을 개방하든지. 그럴 돈이 없다. 그러면 교무실이라도 꼭대기층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1층에서 바깥에 보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정원을 보면서. 돈이 좀 되면 창문턱도 부숴서 밑에까지 내려야 돼요. 정원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걸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날씨 좋은 날은 폴딩 도어 열고서 꽃냄새 맡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은 온통 다 거꾸로 돼 있어요. 다 닭장 같은 학교에다 보내놓고 학부모들은 오전 11시쯤에 카페 스미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폴딩 도어를 열어놓고 높은 천정고에서 차 마시면서 애들을 어느 상가의 학원에 뺑뺑이 돌릴지 시간표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학교는 사실은 더 저층화될 필요가 있고 잘게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모양의 마당이 있어야 돼요.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공부하다가 2학년 되면 연못있는 마당에서 공부하다가 3학년 되면 뭐 느티나무 밑에서 공부하다가 궁극적으로 자연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스케일도 작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케일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게 쪼개져서 자그마한 주택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잘 짜게 쪼개진 그런 건물을 다니면서 이름이 붙여진 데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건물을 지으면 이름을 지었죠. 소세원, 동락당, 만대루. 이름을 다 3글자로 짓습니다. 이유는 사람 이름이 3글자라서 그래요. 건축물에게 사람처럼 이름을 붙여주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잘게 쪼개라고 했더니 이렇게 획일화되게 하면 안 돼요. 남양 배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과 크기를 다르게 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풍경들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정문 열고 들어가면 한눈에 모든 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100m 달리기 한 다음에 와도 똑같아요 모양이. 지루하고 애들이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마을 같은 이런 스머프 마을 같은 학교를 저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학교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소통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은 이런 거라고 봐요. 작은 건물군으로 만들어진 마을 같은 학교가 된다. 다양한 건물의 모양이 있어야 되겠죠. 학교마다 달라야 되고 내가 사는 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런 모양의 학교, 왼쪽으로 가면 교도소 같은 모양의 학교, 선택권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 학교에는. 근데 우리 학교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의사결정자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공평한 거는 획일화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평은 다양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실 문에서 40m 이내에 마당이나 테라스가 있는 학교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연을 빨리 접할 수 있게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행복한 사람이 100배가 늘어나는 거고요. 1000가지가 되면 1000배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양성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져야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윈스턴 처칠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만든 공간 구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인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말단 사원일 때 복도 쪽에 책상이 있으면은 계속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기 때문에. 부장님 되면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삐들 수가 있어요. 공간 구조가 사람을 바꿔요. 그 좋은 건축은 뭐냐? 좋은 건축이란 화목하게 하는 건축이에요. 사람이 모여 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소통들은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이에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각종 세금 정책과 행정 정책들일 거고요.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공간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공간 구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통을 늘리고 사람들끼리 생각을 섞고 사실은 그런 데서 더 창의적인 생각들도 나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을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좀 더 창의적인 분위기의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공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